네, 4월의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네. 코스피가 강합니다. 2%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삼전의 주가는 3% 넘는 상승세,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은 또 우선주가 조금 더 강하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4%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 네. 전쟁 때려봐라, 우리는 실적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실적으로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좀 시장에서 발동이 네.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르고 있고요. 그 오름세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야겠죠. 그렇죠. 전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네. 뭐 우리 시각으로는 좀 다르지만 운명이 좀 7일이 될 것 같은 게 운명의 7일. 4월 7일 미국 기준으로 4월 7일 지금 최후 통첩을 날렸잖아요. 48시간 더 연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 오전 9시가 네네. 될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내일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 좀 만끽을 하면서 네. 또 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기는 한데 네. 여전히 여러분들의 뭔가 개주화 고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스페셜 릴레이 세미나로 릴레이 여러분들을 세미나 갑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의정부 외에 진행되는 쪽을 한번 쭉 둘러볼까요? 네, 4월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4월 가죠? 7일입니다. 이거는 별표예요. 내일입니다. 바로 4월 7일 화요일 강남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고요. 네. 스페이시어 설릉으로 가는데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백창규 부장이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몇 자리가 안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신청해 주시면 바로 박지훈 부장님께서 확인 전화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청을 부탁드릴게요. 대전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사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일이고 9일이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세미나는 자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대전에서는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에서 김지훈 박사 그리고 백창규 부장과 함께 하고요. 역시나 우리 박지훈 부장님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네.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쭉 여러분들의 계좌 안에 있는 고민들까지 그렇죠. 낱낱이 저희가 상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빠른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남과 대전은 이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네. 자, 네 번째 바다 건너 제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오후 3시고요.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순영 편집장, 박현지 과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건너서 창원으로 살짝 올라오겠습니다. 5번째 지역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명순현 편집장과 이혁진 차장님 출격할 예정이고요. 이날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국 투어 마지막 지역 수원으로 갑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품위 있는 주식 투자라는 전략으로 우리 김프로 김동환 회장님, 백창규 부장님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릴레이 세미나 쪽에서 이제 강원도 왜 안 오냐 하시는데 섭섭해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NH투자증권에서 강릉에서 세미나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2분기 투자 유망 종목과 ETF라는 주제로 박지훈 부장, 박현지 과장과 함께 4월 8일 오후 3시, 요것도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오, 이번 주네요.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4월 7일에 지금 강남에 바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이 세미나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깜빡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셔야 돼요. 네. 아니면은 저희 이게 선착순이고 뭐 이렇게 강당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얼른 신청하셔야 서서라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전 마찬가지로 4월 9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된 강남 대전 지역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있는 링크 통해서 강남 대전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신청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신청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돼요.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신청하시면 바로 신청 됩니다. 눌러주시고 무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료죠? 돈 내실래요? 네, 내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기부할게요. 괜찮아요. 네, 무료입니다. 네, 무료니까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월요일 이번 주 특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지금 지역 보니까 대전에도 출격하시고 이번 릴레이 의정부 세미나 갔다 오셨고요. 갔다 오셨고 아, 네네. 다녀왔습니다. 엄청 많이 준비해서 세미나 준비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일단 의정부 한 번 했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최초를 의정부에서 시작했던 네네 걸로 맞아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날 여기 엄청 예. 뜨거웠다고. 한 100명 넘는 분들이 와주셨고, 네. 저도 그날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맞아요.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넥스트장에서 일단 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아 해서 그날 실제로 하실 때? 예, 오신 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의 세미나는 뭐 방송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항상 맞아요. 관리를 그쵸, 해야 그쵸. 되고 사실 뭐 그냥 얘기하다 만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하지만 뭐 의정부나 뭐 제 세미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제가 틀리더라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종목까지도 좀 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제가 일단 강조드렸던 것은 넥스트장에서 사셔라 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증시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 다 새로워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 증시 역사 100년 동안 지금 경우가 처음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보면은 나름 의미 있는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네. 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의정부에서 좀 많이 전달을 드렸고, 재밌는 점은 이번에 의정부가 저 이제 몇 가지 좀 뿌듯한 네. 것들이 있었는데 왜요? 뭐요? 첫 번째로는 부대찌개 먹었다. 아, 의정부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찌개. 네, 제가 이제 지방 투어를 너무 네. 좋아하는 거는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 각 지역의 지방에서만 맛집. 있었던. 맛집들. 아 제가 또 어. 소개해드릴 집이 하나 있긴 했는데 아, 네. 아쉽네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일단 제가 그쪽 출신입니다. 의정부. 의정부 예, 출신. 사실 양주, 고향은 양주. 서울인데 아. 양주 쪽 가깝다 보니까 아하. 제가 항상 읍내나 시내를 나갈 때 네. 의정부에서 놀았습니다. 읍내.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뿌듯해서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니까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의정부 이게 주민을 지역을 오셨다. 가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끝나고 반응이었는데 어떤? 아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막 너무 직접적으로 종목도 찍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처음 보셨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봉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네, 그래서- 얼마나 얻는 게 많은 세미나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다음 제 스케줄에서도 네. 그렇게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한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또 박지훈 부장님도 나가시고 백창규 부장님도 함께 하시는데 사실 네. 우리 이혁진 사장님 못지않게 다들 이런 식으로 정말 열정 넘치게 세미나를 준비하고 맞아요.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방송에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릴레이 세미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강남 대전 네. 지역은 바로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주식 전략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주식 반상 시작합니다. 자, 주식 반상 이 오늘 키워드가 시선의 이동. 이동입니다. 외부 변동성에서 내부의 변화로 이동을 해야 한다. 음, 삼성전자 실적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을 네. 하긴 했는데 네. 계속해서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 불안해요? 뭔가 데드라인이 오고 있고 이게 내일 실적이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아. 거의 뭐 최소 40조 아. 많은 데는 50조를 상회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잘 나와도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불안감도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전 세계 시장이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걱정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증시의 주변 여건. 네. 그러니까 전쟁은 촉매인 거고 우리가 지금 부담스러워한 요인은 삼고 현상인 거죠. 삼고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고유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유가라든지 나머지 지표들은 사실은 그냥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금리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할인율이 좀 조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 9배였었던 것이 밸류에이션이 금리가 좀 높아지면서 당연히 좀 평균 밸류에이션이 뭐 8.5나 8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기업들의 시선이 이제 투자들의 시선이 이제 내부로 좀 바뀔 수 있는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실적이에요. 네. 삼고도 무섭습니다만 우리나라 내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될 삼고도 존재합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네. 높은 이익의 레벨,
이건 전자나 반도체가 증명할 거고요. 네. 높은 성장의 기울기. 이것은 사실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기저효과가 굉장히 큰 친환경 업종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주주 환원. 아, 높은 주주 환원까지. 맞습니다. 네. 이게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의 배당 성장률도 되게 낮았고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고 배당수도 분류가 실시가 되면서 사실 이번 주총을 통해서 장기 주주 환원을 꺼낸 심지어 중견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기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은 이거 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삼고도 이번 실적 발표와 앞으로 4월 내에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기업들이 이벤트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지난 4월 3일 날 이미 지난 거지만 미국에서 디램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메모리 3사가 비중이 70%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뭐가 제일 이제는, 많아요? 마이크론이 제일 많아요? 마이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많고요. 아, 제일 그래요? 많구나.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지수는 사실 비메모리 진영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메모리만 사고 싶다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좀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에 넘어와서 사야 되는 것이죠. 네. 심지어 원화로 바꿔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디램 ETF로 저는 어느 정도 해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냉정하게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을 외국인 투자자들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ETF 상장이 되게 의미 있다. 뭐 이건 어찌 보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7일인가요? 이제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 내일인가요? 아, 그렇군요. 내일. 내일 뭐 이벤트가 9일이네요. 많아요. 9일. 예, 9일 날. 7일에는 삼전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다음에 그리고 9일 날 9일에는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가 인베스터 있는데 데이. 뭐 사실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하죠. 로보틱스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 주식들이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사실 투자 심리나 실적이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데 오랜만에 로봇이 좀 많이 빠져 있다가 인베스터 데이로 다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올 때는 저는 경기에 좀 민감한 경기 소비재의 현대차나 기아 이런 본주들보다도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종들, 아, 그래요? 뭐 현대오토웨버나 이런 네. 쪽들이 그래도 이번 이벤트에 조금 더 예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ACR이라고 바이오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요 AACR이 한 4월 16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AACR에서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바이오에 관심이 있던 것은 삼천당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도 사실은 뭐 바이오에 관심은 많이 없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천당 제약은 뭐 기업 최근의 내부 이야기에 대해서는 개별 이슈. 굉장히 뭐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업에서도 누구 고소한다고 하고 이렇게 돼서 직접적인 언급은 저도 무서워서 못 하겠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모멘텀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모멘텀 주식이 고점 대비 50%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번에 바이오에서조차도 이제 모멘텀에서 실적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AACR에서 우리가 이미 돈 버는 바이오 기업들은 몇 개 나왔습니다. 이제 최초의 셀트리온, 삼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돈 버는 기업으로 바뀌었고, 네. 이번에 AACR에서도 차세대 항암제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들이 또 공개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바이오의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네. 지정 리스크가 되게 불확실하게 오는 것 같지만 네. 항상 주 말에는 트럼프가 나쁜 얘기하고요. 주 시장 안 초에는 열릴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진정을 그러면은 좀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우리가 알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 초에 트럼프 지금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발. 장이 열려 있는 와중에 미장 물론 거기에서조차도 네. 하필 아시아 증시에서 항상 이 사람이 밤에 끝나고 나서 밤에 얘기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장이 닫혀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기본적인 행동 패턴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하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아십니까? 트럼프의 마가가 막가로 바뀌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써 있어서 마크가 뭐지? 막가? 약간 예, 이런 예. 느낌이. 그러니까 마카파. 우리가 우리 얘기하는 옛날에 마카파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카파. 막가 하는 와중에도 네. 막가는 파.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악재, 또 지난주에는 목요일이었죠. 네. 목요일날 악재, 그리고 월요일날 주초에는 다시 금융시장 안정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네. 이런 정책이 나와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내일 발표는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가 공포보다는 그래도 좀
일단 시즌 1 종료의 어떤 신호탄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느낌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는 탁구할 줄 알았고 네. 이란은 항복할 줄 알았는데 둘 다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둘 다 지금 정말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걸 기대한다기보다는 네. 둘 다 일단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와 있는 거는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이 항복할 줄 알았죠. 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강대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의 면을 세우는 건 이미 끝났고요. 두 번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걸프 국가가 하나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통과. 네. 지금 못 나오는 건 카타르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는 홍해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카타르 정도만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은 LNG 말고는 원유는 그래도 작년 대비 일본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 60% 정도는 수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패닉은 끝나는 거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를 장기화한다. 이러면 누가 거기 지나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걸프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호주나 미국으로 갈까봐 이 수요들이 갈까봐 할인 판매하겠죠.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에 그 걸프 국가들이 우리나라한테 최우선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 발표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뭐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무기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방산적으로. 네. 이번에 대안이 천연가스는 호주, 그 다음에 원유는 미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정유 설비가 되게 맞아요. 월클이죠. 네, 근데 더군다나 제트 연료 같은 게 우리나라가 1등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원유를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가 재가공해서 또 수출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그쵸, 높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조차도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원유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미국은 유가 올라갈 테니까 괜찮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로 갖다가 어디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유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최근에 정유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번 전쟁이 서로 이제 막가 모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심지어 이란조차도 별로 얻을 게 없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정말 영영 다시는 쓸 수 없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도 저는 어느 정도는 그래 우리 서로 간에 이 정도 합의하고 일단은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전쟁 관련한 이슈는 그렇죠.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전쟁 이슈 말고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적 아, 시즌이라서. 네.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을 네. 텐데 기도. 어때요? 예. 우린 보통 잠정 실적 발표 때 좋으면은 주가가 하락하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일도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심리적인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 컨세는 30조 후반이에요. 38조, 39조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최신 발표된 이런 리포트의 그 영업이익이 막 갑자기 뭐 50조 얘기도 나오고 하다 그렇게까지 보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아니 네, 그렇게 네. 나오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기들이 막 50조 막 이렇게 너무 세게 불러서. 네. 그죠. 불안해. 겁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실적이 예를 들어 한 40조만 나온다고 치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실적의 고점은 사실 연내에 나오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곱하기 4는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영업이 160조. 160조. 그럼 삼성전자 PE 밸류 하단 8배 정도 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 1000조는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조 위 아래로 자꾸 이제 시장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는 한 40조 정도만 나오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베이스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시총이라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151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늘상 미국이랑 우리나라에서 반복됐던 패턴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게 트럼프의 의도가 잘 안 먹힐 수도 있는 것이 자 아시아 증시는 박살나도 되는데 미국 증시는 보호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랑 2024년도 이후부터 달러 베이스 시가총액을 보면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역전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닉스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식일 수밖에 없죠. 달러 베이스 시총이 둘 다가 비슷하거든요. 영업이익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든 아니면 마이크론이 버티든 이 달러 베이스 시총이 건방지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넘어설 때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베팅을 좀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근데 지난주에 마이크론 별로 안 빠지고 하이닉스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역전되기 직전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그래서 저는 고 실적 발표 너무 중요합니다만 40조 정도 선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갑자기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도 같이 빠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만 빠지는 일은 지금부터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멀리 보면 네. 뭐 그때가 정말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큰 기회가 되겠죠. 지금 엔비디아 P도 밸류에이션 하단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이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네. 있어서는 늘 당일에 확 뛰었다가 결국 윗골이 달고 하락하는 걸 보고서 네. 아니 삼성전자 다음 분기도 실적 좋다는데 왜 이렇게 하락해?라고 항상 이제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다르지 않다라고 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저로에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올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내년도로 가면은 네. 이제 실적이 조금 미분가씩 슬로워지는. 줄어들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레벨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쵸. 상반기에는 뭐 그럴 걱정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쟁 때문에 눌린 주가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네. 발표 이슈 외에 앞서서 잠깐 그 로봇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네. 요새 잠잠해서 또 로봇주가 사실 지난주에 개별 종목단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조용해요. 맞습니다. 음. 사실 저는 글로벌 가솔린 자동차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다. 예, 실제 최근에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것은 스텔란티스예요.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는 보통 전기차. 푸조라든지 예, 이런 쪽들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네. 이 기업을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전환이 제일 늦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지금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전기차냐? 실제로 전기차 판매는 미국에서 지난달 역성장, 유럽도 지금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전기차냐? 가솔린차가 지금 감가도 너무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맞아요. 이제는 사실 미국에서 좋죠. 미국은 연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전기차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지금 제 BYD 자동차도 3천만 원 언더의 자동차도 나오고 네. 이번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마 롱레인지가 6천만 원 후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매가가. 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성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필드라든지 그 테슬라 전시장 보시면 줄을 서는. 아 진짜요? 근데 그 줄이 그냥 어지간한 줄이 아니라요. 진짜 사례 말도 안 되는 인산인해가 있었습니다. 약간 오픈런 그런 느낌으로. 오픈런을 해도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되는. 그러니까 와. 현대백화점 줄은 비교도 안 되는 네. 오픈런을 제 또래 그러니까 차를 좀 살려고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솔린차의 경쟁제인 전기차가 할인 판매를 계속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가솔린차가 더 비싸게 줄 만한 요인이 기존에도 없는데 유가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더 이렇게 좀 전기차로 넘어갈 만한 조짐, 즉 시장에 전기차 시장조차도 이렇게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점은 23년도 기억하십니까? 23년? 네, 23년도 초, 러우 전지인가? 22년도 말 그때 2차 전지 뭐였죠? 랠리 나왔죠. 그때가 2차 전지 랠리. 네. 자, 되게 제가 기시감이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공포, 그죠? 그리고 금리 그때 높았어요. 네. 금리 그때 엄청 높았었고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겹쳤었고 그런데 문제는 러우전제 한번 겪어보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들이 이어졌고 그래서 IRA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 이번에도 되게 비슷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우리나라는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이걸 발표를 했고 6월에 중장기 전략 발표 남아 있고 미국은 3월에 있었던 것들에서 중국산 이런 친환경 밸류체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되게 그때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컨셉들의 IRA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ESS인 것 같고요. 테마가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EV 계열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나아가서는 풍력까지도. 어쨌든 이번에는 전 세계 환경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이게 원유가 안 오더라도 적어도 난방이나 뭐 에너지 독립은 우리가 좀 이루기 위한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에 의정부에서 우리 차장님 만났다고 하신 분들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장표에 관세 얘기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전쟁 중에 이렇게 복잡할 때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철강, 알루미늄 저는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관세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이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뭐 사실 그 관세 내용 그 저기 이제 직답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세율이 15% 이상 되려면 사실은 이게 무역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역조사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철을 찍어서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을 네.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완성차를 판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 네, 미국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철강, 알미늄 이렇게 네. 때리는 게 가장 많이 철강과 알미늄을 생산하고 또 이제 네. 수출하는 나라는 네. 또 중국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미중 어떤 회담 전에 또다시 네. 카드로 좀 만지작거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저는 제가 요즘에 그 의약품 관세도 발표가 났어요. 네. 철강 관세도 발표가 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이제 관세 얘기를 꺼내면서 종전이 다가왔다라고 사실 생각을 좀 하게 된 거는 시선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전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잘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란한테 졌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이슈로 돕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이제 사실 바이오 의약품 관세도 원래 협정 맺은 국가는 원래 15%고 그 외에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사 기업들을 좀 공격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까지 했던 행동의 반복인데 이런 걸 왜 갑자기 할까 전쟁 중에 저는 이제 종전을 만약에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슈를 막 이렇게 와가지고 또 다시 이슈를 한번 또 이제 이슈를 시선을 넣는. 네.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예, 그래서 예산안도 사실 지금 골든돈 프로젝트 예산을 크게 증액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서 17조 원 더 증액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약간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ACR 말씀해 주셨어요. 네. AACR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0당 제약 외에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좀 네. 기대할 만한 이슈가 지금 4월달에 있는 게 AACR인데 요거를 AACR이 뭐의 약자죠? 저도 갑자기 약자는 아니 그러니까 한국어로 네, 네. 한국어로 하면 어떤 미국 단어가? 항암학회입니다. 항암학회. 네. 네. 항암학회. 네. 자. 항암학회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여기 뭐 참여하는 네. 기업들 목록이 네. 나왔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다 아시는 기업들인 거예요. 뭐 알지노믹스나 네. 오름 테라퓨틱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미 주가들이 다 올라와서 그 임상 결과를 좀 초기 발표하는 기업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모든 아는 기업들이 사실 거기에 좀 포함이 되고, 근데 이번에 요 이슈에서는 바이오 제약의 시총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또 마무리하기 전에 기준금리 한번 우리 연준의 네네. 금리 고민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뭐 연준 의장이 바뀌는 시즌 안에서 고용 데이터도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기사가 늘 그렇게 제목을 뽑지만 깜짝입니다. 사실상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예, 보니까 맞아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증시를 만약에 제가 3고인 상황에서 낙관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정말 다행인 점은 지금 시장이 패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깊고 짧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둘 다 낮은 상황이고 네. 각 시장이. 그다음에 지금 자료 보시면은 결국에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리 인하 전망의 후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022년도 러우 전쟁처럼 1년 이상 빠진다 뭐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 개전 초에 금리 인상 전망이 많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페드워치에서 보시면 6년부터 12월이거든요. 27년도 내년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동결이 압도적으로 우세고요. 인상보다는.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인하 전망이 강화가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라고 생각을 경기 합니다. 침체 때문에 인하할 네. 거다. 그리고 사실 국제유가가 지금 오늘도 한 114까지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유가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반복됐던 경기 침체 신호들이 없지 않았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좋아질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금리 고용도 특별히 좋아질 만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상 전망이 22년도처럼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마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돈을 소비에 쓸 돈은
제한적이겠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재정은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재정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뭐 AI나 국방이나 이런 데다가 상당히 좀 쏠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른 데다가 쓸 여력이 없다. 전혀 없죠. 차장님 개인적으로 네. 보셨을 때 지금 3월 고용 데이터 우리가 뭐 서프라이즈 지금 나왔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AI 때문에 고용 시장과 노동이 예. 좀 예.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니까. 아, 그게 네. 서비스 이제 몇 개의 직군에서 갑자기 조정이 돼서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내용을 뜯어보면은 범 일자리는 다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일자리 복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저는 뭐 그렇게 고용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는 뭐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슈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전국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의정부 지나서 내일입니다. 별표 3개 쳐주시고요. 강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스페셜 선릉이고요. 강남 하면은 저는 진짜 대중교통으로도 너무 쉽게 또 오실 분들이 그쵸.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정철진 평론가 그리고 백창규 부장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내일이니까 지금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어서 대전 지역은 4월 9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에서 김지훈 박사, 백창규 부장과 함께하는 시장 전략과 또 글로벌 지정학적 내용까지 확인해 드리는 이게 또 의정부에서 굉장히 또 우리 김지훈 박사님의 강연 듣고 너무 좋았다고 온라인에서 사실 영상으로 네.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음. 하는데 대전 지역에서 같이 합니다. 여러분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다 건너 제주로 향합니다. 4월 13일 오후 3시고요. NH농협 제주본부 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정부 정책에서 찾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명순영 편집장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원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명순의 편집장 또 이혁진 차장과 함께하는 국내 정부 정책에 찾는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 전국 투어 마지막 지역 수원으로 갑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 우리 김프로 김동환 의장님, 백창규 부장님이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아래 댓글창 통해서 바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또 소개해드릴 플러스 알파 강릉 지역은 릴레이 세미나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박지훈 부장과 박현지 과장과 함께하는 또 투자 유망 종목 또 ETF 이야기하러 또 강릉으로 갑니다. 4월 8일 오후 3시 내일 모레 열리고요. 지금 사실 강릉 지역에 계신 분들 서운해하실 뻔했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강릉 지역은 요 세미나 함께 하시면 되는데 지금 댓글창에 가고 싶은데 주중이라서 네. 회사 가야 돼가지고 못 가요 하시는데 뭐 반차 못 쓰나요? 요새 반차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아요? 뭐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만 또, 프리랜서는 오히려 휴가 내기 더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네. 또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아, 이렇게 자영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또 움직이기가 또 힘드니까. 그거 어떨까요? 카페를 하시면 3시부터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같이 투자 얘기 듣고 네. 요거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카페로 이동해서 커피도 마시고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강남 지역하고 대전 지역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좌석수가 좀 한정적이라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댓글창에 링크해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실적 좋을 것 같은데 팔까 살까 홀딩할까 네. 고민되시죠? 여러분들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 칸상. 자, 우리 무리수였대요. 제가 아까 얘기한 왜 좋지 않아요? 자영업자, 저도 또 자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일 통해요? 수가 없어요. 누구 믿고 카운터 맡길 사람이 맡기고 없다.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네. 되겠냐고 왜 저러냐고 알겠어요. 네. 그만 뭐라고 해요. 또 이렇게 막 도배를 하셔. 알겠습니다. 도훈 차장님. 씨, 도훈 씨, 우리 쓰리고 아까 기억나요? 쓰리고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자, 환율부터 짚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구나. 차장님. 환율이 네. 일단 환율에 대부분의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또 수출업계에서는 굉장히 그쵸. 또 환율 효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업 쪽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은 우리가 환율 세일 국가다 보니까 조금 더 주머니가 네. 잘 열린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환율 상황 좀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전쟁이 아니었으면 환율은 떨어지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채권지수 편입됐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채권 발행량도 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워낙에 좀 많이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안정되는 것이 맞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전쟁만 끝나면 어느 정도 좀 원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어쨌든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높아졌을 때 통상 수출하는 기업들, 달러 베이스로 실적을 찍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원래 자동차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자동차는 사실 판매량 때문에 이런 걸 좀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를 보면 또 마찬가지로 뭐 전자, 뭐 닉스, 그러니까 해외 메모리를 많이 파는 네. 달러 수익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을 수 있는 기업들, 뭐 조선.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조선은 주가 대비로는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재미있는 점은 미국 제약사랑 계약한 바이오 기업들. 달러 로열티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한번 아예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기업들은 지금 물류를 딱히 뭐 하지도 않고 그 다음이 달러 베이스의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물론 멀티플 조정 비싼 주식들이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실적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바이오 말고 돈 못 버는 바이오 말고 네. 로열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수출료나 우리가 또 고환율 시장에서 좀 혜택을 받는 혜택보다는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을 선택을 했을 때 네. 엔터 쪽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반가. 해외 예, 수익 예. 같은 것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엔터는 조금 과거 대비로는 좀 불편한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월드 투어를 돌기 편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온통 TV에 지금 뭐 전쟁 얘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관심도가 좀 분산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엔터는 트래픽 콘텐츠는 트래픽 싸움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어서 근데 만약에 하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엔터사들보다도 사실은 뭐 하이브나 그러니까 BTS 모멘텀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BTS가 예전이랑 조금 다른 음악들을 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안무를 세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스윙 뭐 이렇게 분위기 스윙 네네. 너무 그래서 그게 약간 도전을 한 건데 네. 모험을 건 건데 그 반응이 어떨지. 지금 핫백 차트 1위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너무 좋던데. 네.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전 처음 들을 때부터 좋았는데. 아, 진짜요? 예, 이게 약간 또 이제 그동안의 결에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예, 약간 예. 팝적인 그런 네. 음악도 맞아요. 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서 전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뭘 내든 흥행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그 월드 투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좀 보기는 봐야 되는. 뭐 사실 1등 하는 게 놀랍진 않죠. 당연한 거다. 그것도 또 1등을 당연한 만약에 거네. 못했으면 그거 진짜 큰일 놀라운 나는 일이었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광화문에 얼마 모였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1등을 사람들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 항상 실망하잖아요. 사실 서프라이즈 낸데 실망하는 그쵸. 것처럼 1등이 상수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 사내 전략을 남기고 네. 뛰어오느라 이제 뭐 오타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가 좀 괜찮아요. 감안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 보시면은 이 차트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냐면 제가 항상 사이클은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를 네. 왕왕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러우 전쟁 당시의 국제 유가. 유가죠.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요게 지금 중동 전쟁 때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종가라서 그런데요. 실제로 장중 가격은 이만큼 찍었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과거랑 또 마찬가지로 좀 닮아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 또 전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되지?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물론 러시아랑 호르무즈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정도 뒤에는 마찬가지로 그 러우 전쟁도 엄청난 전쟁 나쁜 소식들이 많았어요. 돈바스 격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노드스트림 1, 2를 다 폭파시키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3개월 뒤에는 사실 국제유가는 좀 안정세, 그러니까 올라가기 기전까지도 좀 떨어졌었고 오히려 수요가 좀 많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사실 2022년도 연말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로 도배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수요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유가를 좀 내리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너무 무섭게 출발했죠. 114에서. 근데 지금 한 111 정도로 다시 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또 이제 좀 앞으로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전쟁은 미봉책 이후에
재발작을 하면서 3개월 내에 이런 상황. 그 다음에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네. 또 마찬가지로 이게 한 시기적으로 한 6월 정도로 보입니다. 6월 이후에는 사실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난방 수요도 뚝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저는 단기에 대한 발작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한 달 정도 뒤부터는 증시랑 유가랑 디커플링이 당시에도 됐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마침 이런 구간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재발작이 하지만 이때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금리 인하 전망이 아니면 금리 인상 전망으로 바뀔 때가 아니라면은 네. 저는 증시는 그래도 좀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반도체예요. 그 시체가 제가 여기 좀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이 왼쪽의 장표인 거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에서 코스피가 쭉 빠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전자입니다. 네. 전자 닉스. 네. 자, 그런데 살펴보시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반도체 꼭지 때문에 팔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 블룸버그에 나오는 이 펀드의 성격별로 누가 삼성전자 닉스의 비중을 줄였고 올렸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ETF는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업황 때문은 아닌 것 같죠. 간접 투자에서는. 근데 EM 펀드, 신흥국 펀드에서는 많이 팔았어요. 네. 더군다나 밸류 펀드에서 조금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번 이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은 아시아 지역 보시면은 중국, 한국, 일본이 천연가스도 수입 많이 하고 원유도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EM 펀드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건 영향이 컸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팔리는 부분들이 있었지, 지금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실적 때문이라든지 업황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거죠. 실적이 잘 나오면 적어도 얘네들은 좀 다시 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통으로 우리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친 비관을 하는 실수들을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ETF에서는 좀 사는 거 보면은 업황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신흥국 전반의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밸류 스타일의 이런 펀드들이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오면서 좀 판 것 같다 정도이라서, 실적이 잘 나오면 EM 시장은 모르겠지만 밸류 성격의 펀드는 살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뭐 협상을 한다, 뭐 종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EM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더 많은 이제 붐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주가 빠지고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진 것은 이제 증시 주변 여건 외에 전자닉스의 개별 리스크로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의 지금 비중이 사실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연저점까지 낮아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유입되는 수급의 그렇죠. 흐름을 조금 의미 있게 네, 지켜보자. 맞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얘기로 뭐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혹시라도 장기화 되면서 이제 다쳤을 때 좀 피해가 예상이 되는 업종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피해가 이제 예상보다도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네. 3월 한 달 동안은 기름이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네. 네, 그리고 4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출발해도 그거 언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4월은 정상적인 원유 수급은 일단은 어렵다. 그러면은 1분기, 2분기 실적에서 그렇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지금 장표 한번 보시면은 제가 경기 민감 소비재, 그 다음에 원유를 가공해서 재가공하는 사업들, 네. 이런 것들은 1, 2분기에서는 실적이 크게 개선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시가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이것도 장기화가 되면은 실적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뭐 올해 쓸 물량은 충분히 있는 거는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크게 공포를 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제일 걱정했던 건 이런 납사, 그러니까 납사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해외에서 대체 수급 수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1,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3분기에는 다시
우리가 제대로 대체 원유나 대체 납사 가져오면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 2분기보다는 3, 4분기를 좀 노리는 투자는 요 바스켓에서 전자넥스 빼면은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사실 글씨가 깨져서 죄송합니다만 정책 모멘텀인 정책 거예요. 모멘텀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항상 제가 반복되는 또 투자의 패턴을 보면은 아까 2차전지 말씀드렸지만 뭔가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다시 겪기 싫어서 생기는 정책들이 또 나와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전쟁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전차와 탱크가 들어가지 않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들 이 저기 지평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공망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의 추경 요청, 국방부 추경 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든돔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냥 다 방공망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골든돔 구축 예산이 지금 2,275조 원이라고 합니다. 275조 원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요거거든요. 오른쪽에 제가 AI로 그려본 겁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남의 나라에서 탄도미사일이 날라올 때 위성으로 관찰하고 팔란티어가 판단해서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기업들이 요격해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토는 사실은 이제 안전하지 않겠냐. 어떤 전쟁을 더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이번에 우리 이란 전쟁이 또 순서가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미사일로 때리고 지상군이 들어가니 마니 네.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조건은 무조건 미사일이 먼저 날라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잘 막으면 지상군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최근 보시면은 UAE에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란에.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요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천궁 2 같은 미사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재밌는 점은 그 미사일로 맞추는 것도 있지만 드론이 많을 경우에는 전투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요격하고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투기 발주도 엄청 많이 들을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KF-21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근 1, 2년 내에 중동 수주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 있을 1년 동안의 투자 아이디어 중에 패닉의 원인 지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미국이나 이제 해외 정책에서는 방공망,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투기 뭐 이런 부분들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풍력이요. 태양광, 신재생. 친환경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과거에는 환경 때문에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에너지 독립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요게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풍력 ETF입니다. 요게 보시면은 신고가를 뚫었어요. 네. 그리고 상승률에서도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풍력 ETF가. 근데 사실 최근에 우리 풍력 ETF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의 풍력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의 ETF만큼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고점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 전지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여전히 좀 앞으로 좀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ESS 얘기는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해상풍력 발전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영국, 독일이 많고요. 일본, 한국, 미국 이쪽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로 LNG라든지 원전을 만드는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풍력 발전 비중이 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풍력도 좀 가시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정책이 3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뭔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우리 뭐 그 건물 뭐 아파트 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지 선정을 해야 그렇죠. 뭐가 되잖아요. 근데 입지 네. 선정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죠. 뭐 주민 반대라든지. 예. 네. 이게 또 2, 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정부가 기획 입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들어가면은 그 2, 3년, 많게는 3, 4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상 풍력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사 기간 전체 기간을 줄이는 이벤트는 이미 실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6월에 이제 그 KGX라고 해가지고 장기 에너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실 이번에는 정부가 지난주에 대통령이 확인했듯이 결국에는 그린 에너지를 많이 해야 된다. 이유는 이번에 봤지 않느냐. 네, 원유가 수입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엄청난 쇼크를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장기 전략이 한 6월에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에너지가 친환경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 때문에
당분간 좀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태양광을 이번에 하나솔루션 유증 때문에 조금 뒷순위로 물리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네. 여전히 미국에서 가시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또 태양광이고요. 예, 그리고 AMPC에서 중국산을 덜어냈을 때 또 임팩트가 되게 큰 것이 ES만큼이나 좀 태양광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도 요즘에 최근에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체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대안으로. 네, 그런 것처럼 태양광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도 멀티플로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급망 이슈가 엄청 그렇죠. 컸잖아요. 네. 물론 유가도 유가였지만 네. 그래서 그때도 뭔가 우리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단에서도 그렇고 정부 단에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자 그리고 홍해도 네. 지금 위협을 받자 우리가 지금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거의 90% 이상을 그쪽에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유 자체의 수급 방법도 달라지겠지만 에너지 원 자체도 달라질 거다라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네.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많이 분산을 하려고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쵸. 뭐 개별 에너지의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은 빠른데 임팩트가 적어요. 맞아. 그렇죠. 근데 원전은 임팩트가 있는데 오래 걸려요. 그렇죠. 기간이. 네, 그리고 뭐 SMR은 해본 적이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또 주민 반대도 되게 넘어서야 그쵸, 되는 그쵸. 것이죠. 결국에는 믹스를 해서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태양광, 근데 태양광은 사실 근데 그 직전 정부에서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풍력이 조금 우선순위일 수 있겠다. 해상 풍력이.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로봇이 테마가 확 불었던 것도 로봇 원래 만드는데 15년 이상 걸렸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요걸 3년으로 줄이니까 확 불붙었던 것처럼 빠르게. 정부가 이번 공사 기간을 3년 이상 줄여줄 수 있다 하면은 SL만큼이나 좀 공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래가지고 웨스테드라든지 유럽에 있는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주가가 좀 올라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의 분위기도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본질적인 걸 좀 건드려 주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에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차장님께 시황하고 전략 조금 더 힌트를 여쭤보면은 오늘 지금 올라가는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쪽 괜찮고요. 맞아요. 역시나 네. 삼성전자 때문에 반도체 장비 뭐 반도체 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오늘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아까 잠깐 조선 섹터 얘기를 네. 했거든요. 조선이 참 주가적으로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빅3 보면은 1분기 성적표가 뭐 이익률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80% 넘게 네. 성장을 할 영업이 것이다 이렇게 성장률이 네네. 그러면은 지금 에너지 안보 때문에 뭐 LNG라든지 이런 운반선들의 몸값이 올라가면은 이거 끝나고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들거든요. 이게 지금 조심스럽지만 몇 분 남았죠? 52분이죠. 네. 약 5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업사이드로 봤을 때 가장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빠진 거는 LNG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카타르 물량이 불가항력 선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카타르 배는 비싸게 받았나요? 싸게 받았나요? 비싸게. 엄청 싸게 받았어요. 아 싸게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백척을 한 번 해버리니까. 아 카타르 물량으로 배. 예, 그죠, 그죠. 다른 카타르 거 우리가 수주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됐을 경우, 뭐 사실 그건 원복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쪽에 누가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더 비싸게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러시아 때 한번 봤죠. 근데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 트럼프가 뭐 하라고 했었죠? 자기네 거 너네가 사라. 호위해라, 뭐 이런. 그렇죠. 네. 아. 호위함이죠, 호위함. 호위함도 또 다른 배가 또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해협에 대해서 지정한 리스크가 해협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해협이 엄청나게 대한해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국가들이 야 이거 지금 호르무즈인데 우리도 막아. 엄청 대한해협 막으면은 중국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네, 있는 겁니다. 아. 말레이시아 해협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거기 막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해적들. 소말리아. 소말리아. 네, 어. 그 소말리아도 아프리카 이제 그 희망국 그쪽 갔을 때 하는 네.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군함의 발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LNG는 사실은 전체 에너지 총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발주가 나오는 것이 밀릴 뿐인 거지 삭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아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예를 들어 호위함 발주나 이런 것들을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배를. 수출하는데 우리 스스로 자강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군함 발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처음에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지정 리스크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늘상 반복되던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날 그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네. 그 다음 해에 국방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국방비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컨셉은 그 전쟁이 있었을 때 당시의 양태를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방공망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 호위함 너도 나도 발주하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위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중소형배는 일본도 잘하긴 합니다. 네. 일본이 우리보다 사실 뭐 더 잘하죠.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 감안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실적은 변동이 없어요. 네. 예, 그 변동이 크게 있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주가는 빠졌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정해진 실적은 좋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조선주 주가를 이렇게 많이 오래 누르기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 기업 중에서 좀 둘리를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둘리가 둘리? 항상 호이 호위. 예, 알겠습니다. 받아줬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유리 보고 저리 보고 호이 이렇게 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기업 얘기도 하고 그 어떤 기업이 그럼 투자하기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약간 방송에서는 좀 그 제재가 좀 한계가 많아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릴레이로 스페셜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군데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드리자면 요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7일, 9일에 예정되어 있는 7일에는 네. 어디로 신청하면 돼요? 7일은 정말 가깝죠. 강남으로 갑니다. 화요일 오후 3시고요. 스페이시어 설릉에서 정철진 평론가 백창규 부장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쿨지움 박지훈 부장님께서 바로 콜백 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정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대전 지역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NH투자증권 대전 WM센터에서 김지훈 박사 그리고 백창규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 두 군데 모두 우리 박지훈 부장님도 출격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어서의 고민도 함께 또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강남과 대전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폐쇄적이세요? 다운돼 좀 있어. 오픈마인드로 안 받아주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들 안 받아주시는 거잖아. 내일부터. 지금 여러분 그리고 맞다. 우리 허재모 앵커가 또 아빠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병원에 갔더니 성별이 나왔대요. 우리 가족들이니까 또 공개해 네. 주셔야죠. 여러분 예, 시그널 요거 시그널이에요. 핑크하게 네. 오늘 입고 왔습니다. 오늘 또 벚꽃도 보러 가려고 이렇게 입고 오긴 했는데 네. 딸아빠가 됐습니다. 네. 녹슨 저의 주먹을 이제 어떻게?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 테이큰 딸아 자, 나와라. 여러분 허재모 아빠가 앵커와 지켜줄게. 똑같이 생긴 우리 첫째 딸을 여러분이 함께 또 응원해 그런 주시면 말씀 마시고요. 왜요? 첫 딸은 우리 아빠잖아요. 와이프를 닮았으면 우유, 좋겠습니다. 귀엽게 생겼는데. 예. 자, 그래서 우리 허재모 앵커가 이제 딸아빠가 됐다라는 점도 TMI를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